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다우지수가 6일 연속 올랐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좀 삐걱삐걱하는 모습인데요. 인텔과 테슬라가 약세를 나타내고 좀 엔비디아도 며칠째 하락을 나타내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GDP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2%까지 굉장히 올려잡으면서 예상 상회 이 부분도 오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만 보면 좀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네, 시장에서 이제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가 한마디 했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종에서 다른 산업에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까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 좀 오르면서 보잉이 지금 사실 이슈가 그게 좋은 이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인데 내부 고발자 두 분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잉이 주가가 리스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상승을 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고가 좀 감소했습니다. 지금 미국 재고가 조금 예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크루드 오일이 이제 1%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초반에는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79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종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먼저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억 5,400만 달러 손실 보고를 했거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어떤 기대치를 벗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샤프파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샤프파이가 일반적으로 매출이 한 20%대 성장을 계속 분기에 발표를 해왔는데 근데 이번 분기에는 한 10% 초반대밖에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성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19%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 샤오펑이라든가 니오라든가 리오토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미국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제 중국 수출 허가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취소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이제 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쿠팡이 오랜만에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수익을 5센트 수익 EPS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예상치가 6센트였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서 주가가 한 8%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펌홀딩스 지난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던 회사인데 9% 정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지금 43센트 손실을 보고했는데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손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샤프파이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제 결제 시스템 매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 ARM 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연간 매출이 문제였어요. 연간 매출을 38억에서 41억 달러 정도로 잡았는데 추정치가 39억 9천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값이 한 4천만 달러 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9%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어비앤비 역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에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밤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를 하는 건데 GDP 나우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사실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가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주목받는 데이터이긴 한데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4.2%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연말까지 실업률이 한 4.1%로 올라가고 그리고 GDP 성장률은 한 2, 3% 정도에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뒤집으면서 굉장히 강세론을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1분기 경제 성장
성장률이 지금 1.6% 나온 상황에서 이것보다도 몇 배나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소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경제로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의 국내 투자 증가율이 6.8%나 증가했다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침체로 빠르게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네, 좀 관망 흐름이 짙은 오늘의 미국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가면서 지금 주가 흐름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좀 예의주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밤에 유틸리티랑 부동산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채권 수익률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밤에 좀 엇갈렸고,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좀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이 소폭 하락했는데, 이제 산업들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개인용품 산업하고 담배 산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드릴 게 이제 온라인 교육 쪽 사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아메리칸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수익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예상치도 다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이라든가 있죠. 고등교육 시스템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약간 손실은 있습니다. 6센트 정도 손실이 있는데 전년도에 38센트 손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전년도보다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의 온라인 교육 사업 분야는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가지고 스트라이더로 이름을 바꾼 K12죠. 과거에 K12에서 스트라이더로 이름을 바꾼 코드 LRN을 쓰는 이 회사를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과거에는 보조금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인식이 좀 안 좋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매출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크게 부각되는 이런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가을에도 한번 기술주들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은 교육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꾸준하게 안정되게 좀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인텔하고 퀄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하고 퀄컴한테 이제 그동안 중국에다가 칩 수출해도 된다 허가 내줬다가 그걸 이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과 퀄컴의 주가가 이 소식 나오면서 바로 하락을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퀄컴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웨이에서 이제 노트북 하나 출시했는데 거기에 인텔 코어 울트라 9 칩이 탑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성능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제어하려고 나선 거고 대부분 이제 인텔이나 퀄컴의 핵심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는 걸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던스를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 거래처에 화웨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떤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주장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너무 과장된 광고다. 그래서 이 광고를 이용해서 증권 사기까지 저질렀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장 광고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판단되면은 상당한 제재나 벌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돈으로 메울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고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 오면 법적인 제재가 가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청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풀 셀프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이제 너무 과장되게 광고했다. 실제로 테슬라 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장 광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테슬라는 8월 달에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내보이겠다. 지금 페달이나 핸들 자체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8월 달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재현이 되고 신제품이 출시된다라면은 이 모든 리스크를 갖다가 다 묻어버릴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 부분이 지연된다라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아마 이 법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또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증권통신사기, 이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1.7%가량 하락이었고요. 자, 실적 시즌 마무리, ARM의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8%대까지 주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버도 저조한 실적으로 약세입니다. 자, 종목별 오늘 흐름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